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은 2020 전남 도정의 방향을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김용록 전남지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020년 첫날인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KBS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특히 동북권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의 해입니다. 타산과 풍요 또 번영을 상징하는 쥐띠를 맞아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힘찬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계신데 비결이 뭔지 그리고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결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취임 후에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도민 제일주의, 도민을 우선으로 모시고 항상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자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예. 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 조민들께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도 함께 하는데요. 예. 7개월째 우리 전라남도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사일에 이런 사례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또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앞으로 전라남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또 우리 도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지도다, 만족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의 문제고 실제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하나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예.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예, 도민 제일주의에 또 도민들이 생활의 만족으로 화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네, 지적도 예. 해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1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최근에 광주 전남 지역 오랜 수곤인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예산으로 사실은 경전선 기본계획 예산 10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 예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작년 연말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선 사업 예산을 10억 갖고는 더 부족하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더 예산이 올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타 통과하면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올해 바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 또 그 다음 절차들을 밟아서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이제 경전선이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광주까지는 단선 전철인데 단선 전철마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 됐던 것을 이제 매듭이 다 풀린 거죠. 예. 그리고 순천에서 보성 거쳐서 광주까지는 이제 경전선이고 보성에서 목포까지는 남해안철도인데요. 그 예. 남해안철도도 금년 예산 이제 4천억이 확보됐고 남해안철도도 전철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철화가 아니고 단선 비전철이었어요. 그런데 예. 작년 10월, 12월에, 11월에 전철화가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남해안철도도 목포에서 보성 거쳐서 순천, 광양까지 전철화, 고속 전철화가 가능하게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목포에서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 고속 전철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2시간 예. 26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큰 변화가 이제 앞으로 완공되거나 하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해안 광역 경제권 또 관광객이 수시로 서로 교류하고 크게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축 남해안 시대가 열릴 것으로 앞으로 이제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보면은 국고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올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 시민 단체도 함께 또 노력을 했고 정치권도 노력했고 저희들도 정말 국회도 뛰고 정부 각 부처도 뛰고 또 청와대 국무총리실 예. 각계각층을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사업들을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남해안철도 목포에서 부son까지 4천억 예산 확보가 돼서 예.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남해안 해안관광도로로 작년 2월달에 정부에서 에타 면제 사업으로 여수권의 화태 백야 4개섬을 연결하는 5천조, 예. 5천억, 예. 5천억짜리 연도 연륙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또 목포의 앞에 목포 달리도 해남 하원 거기도 5천억 정도 규모의 해안 관광도로인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200억씩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예. 곧바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수 경도 국제해양 관광단지 그것도 해상 교량을 통해서 연결 진입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총 사업비가 그것도 1,100억짜리인데 금년 예산으로 15억이 확보된 거고요. 예. 광양항 배후단지 이제 21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광양항의 배후단지가 다 소진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기업도 배후 단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또 기업 이상 기업 유치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풍산단을 광양항 배후 단지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지방산단을 배후 단지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풍산단 그동안에 지난해 분양가 기업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예. 거였죠. 예. 기업의 요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은 다시 매립 토지 확보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세풍산단을 편입을 했고 그 요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받아줘서 국회에서 마지막 통과가 돼서 990억 사실은 세풍산단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편입을 하고 물류기업, 제조기업이 50년 장기 임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럼 예. 많은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 거죠. 그런 부분이 예. 대단히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많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그 순천 VR, AR 제작 지원센터도 구축했고 예. 또 순천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센터 지원센터도 만들었고 고흥에는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사업, 또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도 들어 있었고 또 광양만권에는 소재 부품 서섭 지식산업센터 예. 뭐 이런 100억, 200억대 사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예. 전남 동부권 미래를 위한 많은 역점 사업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방송 청취자를 고려해가지고 전남 동부권 사업들만 열거하신 건 아니시죠? 워낙 많기 때문에 동부권 사업, 서부권 사업 열거하면 시간이 없어 다 열거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국고 예산 확보 이외에 지난해 또 꼽을 수 있는 성과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난해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것은 한전공대 유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한전공대 그리고 고흥의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유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특히 이제 청년 벤처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이제 결국 우리 또 한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 산업을 유치한 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 관광객들도 지난해 꽤 많이 와서 이 6천만 명 시대 기반을 또 만들었다는 그 저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광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들이 좀 있었던 걸로 지난해. 예, 관광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제 그 관광은 지금 우리 도시 중에서는 여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도시 1,300만이 5년간 이렇게 왔으니까 그다음에 예. 순천 2위가 순천이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전남 서부권까지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목포가 한 650만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남 전체적으로 확실한 아직 짓기는 안 끝났는데 한 5,700만 정도 5천만을 돌파해서 2년간 5천만대 초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5,7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제 서부권의 천사대교랄지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또 이런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전남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광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예. 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6천만 시대를 돌파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6천만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더 내실 있는 관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냥 하루 관광 왔다 가는 게 아니고 1박 2일 또는 더 좋은 것은 2박 3일 이렇게 돈 쓰고 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남 관광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성과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난해 이제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아쉬운 대목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전라남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요즘에 도시화 차원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측면. 그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예. 전남도 이제 그런 추세 속에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학교 출산율 자체는 세종시 빼고 전국 1위예요. 1.24. 서울은 0.69입니다. 전남에서 사실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인구 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많이 내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청년 인구랄지 또는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대도시 또 수도권 유출이 돼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 순천권으로 광양권으로 보면은 예.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을 예. 반드시 이번 임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여수 순천 유족회 또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알다시피 국회가 뭐 동물국회란 말도 예. 나올 정도로 저렇게 여러 가지 극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매몰돼 있고 예. 여수 순천 11구 특별 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결국 21대 국회 가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또 노력을 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쉬운 대목으로는 인구 감소하고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아직 제정되지 못한 이 부분을 아쉬운 대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법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안 되더라도 21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 관광 분야 이런 부분에 힘쓰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올해 이제 도정 운영의 이제 기본 방향이라 하면은 작년 7월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도민들께 드리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청와대 회의 때 여러 차례 정말 적절하고 앞으로 우리 한 항해권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언론인이었지 많은 전문가들도 대단히 앞으로 시대에 맞는 슬로건이다. 또 이렇게 예.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블루 이코노미의 이제 주요한 프로젝트 6대 프로젝트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재생 에너지 산업, 예. 에너지 신산업 또는 관광, 바이오 의학 산업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중앙에서 많은 연계해서 국가 계획화해서 중앙에 많은 지원을 끌어오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청정 전남 이 자원을 4차 산업과 연계해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자 하는 예.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 추진되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 관련 예산도 1조 2천억 정도 지금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예. 또 관광, 또 우리
아까 SOC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SOC를 뭐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서 SOC를 기반을 잘 바꾸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아마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대비도 잘 하고 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기에 대해서 인구 소멸지역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는 학교 출산율 전국 1위다.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자꾸 인구는 주는데 인구 학교 출산을 올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이런 농촌 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도시로 안 가게 하고 인구도 좀 늘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관련해 가지고 경북지사님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그러셨죠. 경북지도지사하고 같이 그 뜻을 같이 하고 근데 경북하고 이제 이렇게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뭐 전라북도랄지 강원도에서도 야 그거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도 함께 하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가 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인재도 키우자. 다리 놓고 도로 하는데 1,000억, 2,000억, 3,000억 쓰는데 인재 육성하는데 너무 우리가 10억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 100억 단위로 이렇게 다 높이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본격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그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고 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많은데 전국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유치 당위성에서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수험도 많고 오지도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 누구나 의사 수도 전라남도는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더 건의를 할 건데요. 우리 전남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공보건 의료대학 이런 부분으로 가서 예를 들면은 의과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 의무 기한을 두는 거죠. 그런 의과대학 유치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전남에 유치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다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이 먼저냐, 목포가 먼저냐 이렇게 하면은 중앙에서 또 핑계를 대고 안 해줄 수도 있어서 무조건 전남에 유치하자 해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잘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 정치권은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다가 전북의 공공의대를 만들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전남으로 가져오는 게 순서. 거기서 추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원을 늘려야 돼서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남 경남의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금 여수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제 뭐 지난해 정부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022년 이제 아시아권에 개최되게 되는 게 돼 있고 그럼 아시아권에서는 어디가 적지냐 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올해의 대한민국의 결정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 먼저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가 유치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유치하도록 그 계획을 좀 확정을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확장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전남과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는 게 가장 타당하다. 왜?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정신을 살려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그 뜻을 살려서 지속 가능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은 요수 선언에 부합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적극 주장을 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 만나서도 건의했고요. 또 청와대에서 방문해서 뭐 정책실장님이랄지 주요한 분들한테 예. 건의를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을 아직 발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여는 것까지는 일정 정도 좀 의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아직 확실한 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뭐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곧 아마 정부가 금년 들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유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전남, 경남 함께 영호남이 함께하고 예. 또 요수 엑스포, 요수 선언회에도 가장 합시되는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돼야 된다. 근데 이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숙박시설이 충분히 지금 현재 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 지역 여론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관광하고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전남 동부권의 활력이 가장 넘친데 이 지사님의 많은 관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민들 같은 경우 이제 도의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동부권이 사실 우리 이 경제력으로 보면은 우리 전남에서 동부권 6개 시군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측면은 전라남 도청이 이제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한 동부권이 많이 옵니다. 사실 예.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많이 오는데 전라남도 행정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우리 도민들이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도 동부권에 많이 오고 있고. 또 동부권에 지금 청사가 있는데 비좁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동부권에 이제 통합청사를 짓겠다 했는데 순천 신대직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예. 이제 통합청사를 짓고 통합청사를 지을 때 좀 여유 있는 공간 또 앞에도 또 문화 소통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도민들이 오면은 정말 우리 동부권 도민들이 여기에서 좀 대접받고 있구나. 필요할 때는 화상을 통해서 본청하고 바로 연결해서 일도 볼 수 있고 그런 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2022년 한 9월 달쯤에는 동부권 통합청사가 개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역민들한테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난해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줬는데 이쪽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이후 전남도 대책과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왜 도에서 그 문제점을 빨리 이렇게 알아내고 조치를 못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워낙 이제 수사를 하지 않고는 사실 밝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예. 지금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된 이런 그 대형 산단 그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계 또 우리 시민 단체 또 전문가 예. 그리고 전라남도 또 영산강 환경청 이제 환경부까지 관련해서 가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12차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점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대책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예. 건강 여각 조사와 유해성 평가도 이렇게 하기로 최종 합의가 됐고 또 환경오염 배출 시설 또 방기 시설은 현장 공개 필요하면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한테도 현장 공개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예.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면 민간 합동조사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 곧 이제 협의를 다 어느 정도 단계에 최종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협의한 것을 이제 우리 도민들께도 발표도 드리겠고 또 그다음에 이 민간 이 가버넌스를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대책도 잘 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환경관리 종합대책안을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안을 알겠습니다.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고 예산 7조, 전라남도 본청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삶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제1주의, 도민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중요한 지금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관광객들도 우리 동북권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에 많이 유치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다 크게 잘 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지사였습니다.